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는 재판에 출석할 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죠. 저도 그 자리에 많이 질문을 던졌던 기자 중에 하나로서 잘 압니다만은 답을 웬만해서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안보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보고서에 분명히 이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좀 조용히 하세요.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비판하고 그리고 재판부도 비판을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 자체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언론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지금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장수장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격앙됐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 국민과 그 정치권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 아닙니까? 때로는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때로는 이제 정치권의 얘기를 국민들께 이제 설명하는 것이 언론의 고유 기능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싸잡아서 언론이 마치 검찰이 그 알려주는 이 정보만 보고하는 애완견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글쎄요, 너무 좀 감정 섞인 이 비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분하게 오히려 그런 표현보다는 왜 이 재판이 잘못됐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필요하다라면 그 판결문 원문을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동의를 구해서 모든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재판부는 기소를 통해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검찰과 재판부는 유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제3자적 시각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보도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보도를 하기 위해서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도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저 육성을 가감없이 보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 싶다라면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판결문 내용을 더 많은 국민들이 직접 읽어보고 정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서 유죄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재판부가 객관적인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이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께서도 언론인 출신이시고 근데 잠시만요. 정광재 대변인의 그 감상을 좀 들어보고 싶긴 한데 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당권 주자라고 불리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비판을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언론인이 있을까요? 저도 20년 넘게 언론사 생활을 했지만 가뜩이나 우리가 이른바 기레기라는 표현을 들으면서까지 어떤 직업적인 그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데 애완견 소리까지 듣고 나니까 그것도 중대 범죄 피의자로부터 언론인에 대한 이 애완견 표현을 들으니까 상당히 불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예.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료 기자들도 아마 이런 불쾌한 마음 감추고 있지 못할 것 같은데요. 구자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다퉈야 할 문제에 대해서 이른바 자기의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반대쪽이다 아니든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을 모두 싸잡아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곤궁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봤습니다. 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희대의 망언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 윤희석 대변인은 감옥행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독재자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냐. 유승민 의원도 막말이다라고 혹평을 내렸는데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인물들이 이렇게 비판을 한 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죠.
당대표를 나오실 분들이 본인들의 이름 알리기 아니면 몸값 높이기 더 이상의 적합한 표현을 제가 찾지를 못할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그 발언은요, 1차원적인 해석하고 고차원적 해석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1차원적으로는요, 모든 언론에 대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일부 언론들이 선택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만 그 언론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냥 고차원적인 건 무엇이냐면 이 애완견이라는 발언 자체로 온 국민들, 정치권의 시선이 이 발언 하나에 모아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어디로 가느냐. 왜 이재명이 애완견이라고 말을 했을까? 모든 기자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해서 보니까 이 재판만 보더라도요. 이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이런 거 옛날에 검찰이 말했을 때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제는 기소도 못했는데 보도도 하지 않아요. 또 이화영 재판의 핵심 키워드였던 안부수의 진술. 그러니까 이분이 김성태의 진술을 뒷받침해서 이화영의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안부수 씨가 쌍방울로부터 자기 딸이 오피스텔을 제공받았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정황 논란들이 보도가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전체적으로 조금 3차원적으로 조금 홍보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예, 장현주 변호사님. 근데 양문석 의원이 글을 또 올렸는데 기자들을 비하하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애완견이라고 한 것은 오히려 품격을 높여준 것이다, 이렇게 두둔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뭐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또 주말까지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표현 자체가 수위가 높았다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뭐 언론을 공격하거나 언론을 적대시하는 데 취지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지금 2년 넘도록 지금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아왔고 이제는 4건의 재판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 본인의 피의 사실이 뭐 생중계되다시피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과정들을 그동안 계속해서 온 국민이 목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일종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론보다는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좀 항의하는 내용들이 좀 방점이 더 찍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과 특히 이제 검찰의 수사가 과연 야당 대표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당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양문석 의원이 언론학 박사라는 직함을 밝히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으로 연일 뜨거웠던 장면을 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희대 조작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요. 수사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입법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차라리 이재명 수사 중단법을 만들지 그러냐, 이렇게 비판하시더라고요. 지금 법사위와 국회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법사위가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대북송금 특별법이라든가 검찰의 영장 청구권 폐지, 또 판사에 대한 직접 선출제, 이런 것들이 결국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 모든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4개 재판이 걸려 있는데 4개 재판을 어떤 식으로든 지연시켜서 다음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나타나는 여론의 반감 역시 이재명 대표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하여튼 최근에 법사위 또 민주당 전체의 행태는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를 지키기 위한 데만 골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뭐 반드시 평가받을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사위에서는 재판부 자체를 공격하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목소리 듣고 오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수원지법 형사 제11부의 판결이 편견과 반상식으로 가득 차 있다. 수원지방법원을 골라서 일부러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이고 이것은 검찰의 재판부 쇼핑.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부로 배당이 다시 되니까 이것은
재배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황선필 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원지법의 이제 행정 시스템을 보면 사실 부정부패와 관련된 그 재판부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의 확률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간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3심제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재판부에게 3번의 판단을 받아봐야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가 납득할 수 있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진우 판사가 앞서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판단을 이미 한번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유죄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또 주장하는 것이 이 유죄 판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 김성태 씨의 어떤 주장은 일관되게 조금 받아들여지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어떤 주장들은 다 배척되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또 이분에게 또 똑같은 재판을 맡긴다는 것은 3심제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주장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피고인의 어떤 법적 방어권이라든지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사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재판부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한번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그런데 재판부에 대한 판단에 어떤 이견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판사 그리고 검사 개인을 뭐랄까요?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서 이건 조금 이대로 괜찮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같은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한다면 더더욱 유죄 판결을 하려고 하는 굳은 결심과 각오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법원 행정처장님도 그냥 그렇게 한통속인가? 국민들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SNS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1심 재판부를 향해서 이재명 재판부가 그 판사냐, 판사는 오류와 한계가 없느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 판사, 그러니까 신판사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네. 한계와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네. 그 판사에 대한 신뢰도를 좀 뭐랄까요 의심하게 하는 그런 발언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정청래 의원이 하는 이야기들이 약간 원론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라고 해서 또는 검사라고 해서 뭐 완전 무결하게 뭐 오류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판결 자체는 존중해야겠지만 그 판결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앞서 이제 강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또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해 줬지만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반대되는 진술에 대해서는 거의 받아두지 않은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뭐 항소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 대북 송금이라는 것, 그러니까 경기도와 관련된 대북 송금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서 인정했던 판사가 비슷한 사건을 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또 한쪽에서는 걱정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판사에게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또 방어권이라든지 피고인의 이익을 또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정광래 대변인. 예. 예전에 그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도 네. 어떤 그런 공격이 좀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좌표 찍기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죠. 저는 이번 그 사안에 대해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축구가 침대 축구로 유명하잖아요. 침대 축구에 대해서 유독 그 강하게 그 제지하는 심판이 배정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중동 국가들이 그 심판이 보면 우리 축구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심판을 탓하고 심판이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사실 이 법의 지배가 지배하고 있는 민주사회에서 사법부야말로 가장 독립적이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 자체에 대한 뭐 악마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려는 시도 자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분명 동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판사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검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검사에 대해서 다소 조금 뭐랄까요. 저희가 소개해드리기가 약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법사위장에서 나왔거든요.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부장검사는 수사를 때리고 일부 부장검사는 검찰적 복도 바닥에 들어누워 자기도 했다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변사 사건 이런 건 들어봤는데 변사건 이런 건 좀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수사하죠? 공수처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게 조금 송구스럽기도 한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요. 구자영 차장님, 네. 이게 이제 검사 개인의 좀 특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성윤 의원이 왜 했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예. 이성윤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본인이 국회에서 저렇게 얘기한 사건이 있었을 때 이성윤 검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당시 검찰국장 아닙니까? 검찰의 비위 사실을 발견했으면 그때 바로 감찰해서 그 잘잘못을 가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 민정수석이었다가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조국 지금 대표 아니었습니까? 예. 이성윤 검찰국장,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인사권자는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5년 전 일입니다. 2019년에는 쉬쉬했던 사건을 5년 뒤에 국회의원이 된 뒤에 공수처에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거야말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 해야 할 시점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고 그다음에 자기 신분이 검사에서 국회의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이 그 당시에 알고 들었던 내용을 이제 수사해라.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던 것입니까? 저는 이번 사건도 물론 공수처에서 알아봐서 잘잘못을 가려서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아주 오래전 잘못된 몇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이러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질문 드릴 때 검사 개인이 특정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성윤 의원이 이 사건에 나온 그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한 검사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은 그 검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검사 개인이 정강재 대변인 네, 그렇죠. 특정이 되고 이거는 충분히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름만 뭐 밝히지 않았을 뿐 요새 얼마나 이 네티즌 수사대들이 이렇게 뭐 활약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들이대면 어떤 사람이 이 해당 주인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을 공개된 장소에서 더군다나 검찰국장 출신이 이성윤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뭐 아주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앞으로 의정 활동을 이제 4년 더 하실 텐데 이성윤 의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법사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데도 어쨌든 국회 안에서 법사위 회의 때 나온 이야기니까 면책특권이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이번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 이제 그 이성윤 의원이 이야기했던 당시의 검사들의 어떤 행위들이 진짜 사실인지가 먼저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요 이제 물론 저것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봐야 될 일이지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정부적으로 판단을 좀 옳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격을 해야 될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포인트를 건드렸을 때 국민께 공감을 받고 득점이 될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최근에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 성남시장일 때 어떤 정자동의 호텔과 관련돼서 또 수사를 더 하고 또 기소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된다면 사실 국민의힘 속
소속 단체장들,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분들도 검찰이 행정행위, 인허가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살펴보잖아요. 논란과 의혹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만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달아 나온다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왜 이재명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모든 것을 털어서 의혹과 논란을 만들어서 흠집을 내느냐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민주당 출신, 특히나 검사 출신 의원들이 조금 노력을 해주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국민들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사람을 아냐 모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유력한 대선 후보가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정무적으로 이런 판단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법원과 검찰에 대한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으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법사위를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근데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특별위원회가 대응이 될까요? 좀 걱정이 됩니다. 그 특위의 이름이 이재명 사법학의 저지특위입니다. 이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유상범 검찰 출신이고 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전술했지만 대부분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곳에만 열중하고 있는 거죠. 사실 민주당이 이번에 개원하고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구성했을 때 내걸었던 목표가 뭡니까? 민생이 급하니까 민생 챙기기 위해서 개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민생과 관련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 특위는 사실 여당으로서 정책적인 정치적인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이제 상임위가 다시 구성됐을 때 얼마든지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치적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특위가 뭐 입법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지금 정상적으로 구성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위를 통해서 정책적 일관성을 가져가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임 가능성이 높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